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자격증을 따시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사회에서 바리스타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기술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진행은 간단하게 바리스타는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나라는 거를 본문에 있는 걸 보시고 저희 협회에서 만든 영상을 6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이 정도를 해야지만 되는 거구나. 영상이 2개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저게 제일 기본적으로 바리스타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을 좀 보시면 바리스타 기술 무엇부터 해야 되나? 당연히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거겠죠.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제 용어 정의도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에스프레소가 모든 카페 메뉴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유를 거품을 내서 넣는 것이 라떼죠. 그래서 우유 거품을 내고 데우는 것, 거품을 내기, 포밍, 데우는 것, 스티밍 이걸 알아야 되고 한없이 데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온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유 비린내가 나고 모양도 거칠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리스타는 커피 그라인더를 잘 다뤄야 된다. 극단적으로 요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바리스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커피 가루의 굵기를 조절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셰프들한테 칼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바리스타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그라인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대회를 가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고 다니는 바리스타는 없지만 자기가 자기 그라인더를 갖고 와서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커피 굵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커피를 추출한다는 것은 곧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을 적절한 수율만큼 이끌어낸다는 데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것들은 조건들이 다 똑같고 커피 가루의 굵기가 달라지면서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이 몇 프로를 끌어낼 수 있느냐를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보면 물의 온도가 요인이 되고 물의 경도, 미네랄의 농도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물과 커피가루가 몇 대 몇으로 만나느냐 또 물이 커피가루에 접촉되는 시간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여기 바로 커피가루의 굵기는 어떤 정도로 굵게 하느냐 커피가루의 굵기가 가늘수록 물과 만나는 표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같은 조건일 때 더 많은 커피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가루의 모양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고르게 예컨대 좀 과장을 해서 깍두기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하다면 각각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커피의 성분들이 고르게 나오겠지만 모양이 만약 서로 들쭉날쭉한다면 하나 입자마다 나오는 커피의 성분들이 달라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기 쉽고 또 하나는 일관된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가루의 굵기의 분포, 미분이 많을 경우에는 가는 것일수록 똑같은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가는 데에서는 성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압력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필터링, 여과의 성격은 무엇이냐, 재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각 이 책의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라고 한다는 것은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거품의 온도는 몇 도씨에서 공기를 주입해서 몇 도는 높이지 않는다. 37도까지 공기 주입하고 액체 우유의 온도는 70도를 넘기지 않는다. 이런 동작마다 나름대로의 다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룰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우유를 사용할 때 더 고운 거품을 낼 수 있고 더 완성된 작품이 이 샤이니 빛나면서 더 맛깔스러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유의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라떼의 맛이 좌우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때 바리스타 선서와 관련돼서는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음료가 이 바리스타가 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맛있어야 되고 또 맛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의 커피를 사용함으로 해서 마시는 분들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똑같은 커피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그 향미, 그 커피 갖고 있는 본성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또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영상으로 한번 바리스타가 하는 것들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여기 소속된 이분은 지금은 어느덧 성장을 해서 산지를 갖다가 직접 돌아다니는 커피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좋은 아프리카의 커피를 많이 개발을 해서 아주 좋은 양질의 커피를 직접 공정무역으로 거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별도로 뵙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여기가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여기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별도로 셋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있는 그라인더는 다르죠. 모양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끊으면서 갈게요. 여러분이 아마 카페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아메리카노일 텐데요. 제가 이거는 소리를 줄이고 이거는 지금 동영상이 아메리카노 만들기로 유튜브에 무료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얘가 에스프레소 머신이고 우리가 이거를 포터 필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장착을 하고 여기다가 커피 가루를 넣어서 압력, 구기압의 압력을 가해서 커피가 추출되게 됩니다. 좀 더 보시면 이제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데미타스 잔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것을 동작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터 필터를 그룹 헤드에서 빼냅니다. 8시 방향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깨끗한 리넨으로 이거를 닦아줍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포터 필터라고 하고 포터 필터는 움직이는 필터라는 뜻입니다. 포터블 하잖아요. 여기다가 커피 가루를 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4g을 제하기 때문에 저울에 올려놓고 0점 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재지 않고 하는 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매장에서도 사람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주인이나 바리스타가 바뀌면 이걸 재지 않고 하게 되면 맛이 막 들쭉날쭉해지거든요. 이 재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죠. 0점 조정을 하고 여기다가 14g만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점이 됐을 때 이제 14g을 담으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담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라인더를 켜서 네, 14g이 되는지 확인한 뒤에 수평을 간단히 맞춰주고 탬핑을 합니다. 탬핑을 할 때는 10에서 15kg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면 되는데 이제 압력보다는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탬핑은 다음 영상에서 탬핑 바닥을 다져준다 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 가루를 수평을 맞춰주는 것은 일관되게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높이가 다르면 높이가 낮은 쪽으로 물길이 생겨서 커피가 많은 쪽은 성분이 제대로 나오질 않죠. 그러면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맛이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시간에 한쪽은 성분이 덜 나오고 한쪽은 많이 나오면서 커피의 밸런스가 맞지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아까 할 때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커피를 다룰 때 얘가 바로 글라인더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요. 얼마나 담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커피 글라인더입니다. 그죠? 저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 가루가 나는 거. 저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중에 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번 취득을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실습실을 갖다가 이제 개방을 해서 실제로 커피를 내리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되겠고 충분히 실습 시간이 주어져서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실기시험을 응해서 통과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기능을 이번 이 과목 중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보실까요? 커피가 추출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장착을 하고 나면 탬핑을 했죠. 그 다음에 장착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추출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장착을 하고 8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잔을 받쳐준 뒤에 잔을 받쳐두고 버튼을 눌러주죠. 25초 동안 추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를 보면서 연습을 할 때는 커피의 추출액이 어떤 색깔이 어떻게 바뀌고 끈기는 에스프레소가 어떻게 나올 바뀌는지를 때는 보는 이 거죠. 색이 진한 젓갈색에서 금발색까지 얇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색을 통해서도 에스프레소를 어느 정도 추출을 끊어줘야 되는지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5초를 노래를 하면서까지 외우고 그 25초를 맞추는 데 집중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25초가 되는 동안 커피가 진한 초콜릿색에서 블론디가 나오기 전까지 갈색으로 바뀌는 캐러멜빛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반짝이는 반사빛과 점도와 색깔을 아우러서 물줄기를 보고 적당히 나왔는지를 아는 것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25초간 머신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마음껏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멀리서도 물줄기를 추출액의 추출수의 물리적인 상태를 보고도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서 끊을 수 있거든요. 지금 25초 안에 머신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이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닥치세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커피 추출 중이니까 25초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자격증 시험을 볼 때 25초를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25초를 있다가 버튼을 끈다. 당신은 25초가 지났다. 뭐 16초 만에 껐다. 30초가 지났다. 불합격.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에스프레소는 30초를 넘기면 안 됩니다. 30초를 넘기면 원하지 않는 이취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봐도 30초 이상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게끔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25초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2초일 때 더 좋은 맛이 있을 수 있고 27초, 28초일 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걸 경직되게 운영을 하면 커피의 맛에 바리스타가 눈뜰 수가 없어요. 그런 도식적인 거, 그거는 머신을 기계를 만드는 거지. 바리스타로 하여금 향미나 추출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는 방식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보고, 우리 선생님들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틈틈이 동영상을 오늘처럼 좀 말이 중복이 되고 좀 어설프더라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활용해서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2장으로 다음 동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